이 집은 나와 부모님을 위한 안식처였지만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 레오는 저를 하녀처럼 대하고 부모님을 계속 편애해 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 결혼 생활을 기뻐하신 부모님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 관계의 긴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최근 리안과의 사건에서 헤어질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제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부모님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낙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클래러티가 승리하여 제 배경에 대해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제 이름은 제시커이고 저는 29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40세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제 생일 부활절과 유치원 졸업을 위한 성대한 축하부터 학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까지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과 저 사이의 나이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조부모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매 서비스를 통해 리안을 만났습니다. 연로 한 부모를 둔 외동딸로서 함께 그려지는 상황, 우리의 활발한 대화와 유사한 취미는 원활한 데이트 경험과 결국 결혼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지만 리안은 우리 둘 다 연로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자녀 양육에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내 일을 사랑했습니다. 리안의 제안은 공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야간 근무로 인해 겪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을 숙고하면서 시간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이해의 명확성을 가져오는 해결책을 희망하는 교차로 저는 특히 리안이 우리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족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지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자격증.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결혼 후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안은 결혼 전 주부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높고 위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리안이 나를 동등하다고 생각했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이 바뀌었고 그는 나를 자신이 우수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볍게 처리하던 집안일은 특히 레온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최소한 3가지 요리를 고집했고 아침 식사로는 뜨거운 팬케이크를 고집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그의 양복과 셔츠가 옷걸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부모님이 평생 동안 내 걱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었습니다. 레오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먹어치우면서 너무 취해서 강해져서는 안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반박하곤 했습니다. 가계비로 제공되는 돈이 거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큰 소리로 고민하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순간 인터넷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을 검색하면서 예산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리안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일축했습니다. 로펌에서 비서로 일하면 돈도 많이 안 벌고 그래서 집안일을 방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되는 불평과 소리에 지쳐서 게다가 논쟁도 벌이지 않았다. 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일하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결혼 생활에 열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속상해하지 않기 위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론의 태도가 저를 괴롭혔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버이날, 아버지의 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에 부모님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이런 방문 때 그는 나에게 특별한 식사를 위해 여분의 돈을 주었고 그의 부모님은 내가 때때로 부모님을 초대하자고 제안했을 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을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대할 것이었습니다. 리아는 자신이 집 주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식사비와 선물비를 내는 사람은 혈연도 아닌 부모님에게 왜 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집안의 역학에 대해 체념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연락을 주셨고 집 옆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집에는 상당한 수리가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임시 변통으로 살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방문하는 동안 아버지는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부드럽게 물으셨지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장래 계획을 논의할 때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화재로 인해 증조할아버지 시절부터 있던 낡은 집을 철거하고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하셨다. 그 순간 놓아주기가 어려워서 집에 돌아왔을 때 리안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 기능을 갖춘 새 집을 구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리안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고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겠다며 꺼려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저축한 돈을 단 하루 동안만 쓸 계획이라고 장담하고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되었고 몇 달 후 나는 부모님의 이사를 돕고 있다고 리안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다음 날 우리가 새 집에서 가족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므로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란가문과 예상치 않게 리안에 들이닥친 내 친척들은 그 집이 이제 그의 충격적인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는 오만하게 자신이 줄곧 나를 지지해왔고 이제 그가 주장한 호의에 보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고 내 물건을 가져가라고 지시한 어리둥절한 순간에 아버지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레온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나는 말없이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뜻밖의 행동, 아버지가 말씀하시게 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우리 부모님의 집이라고 단언했고 레온은 이에 대해 내가 산 집이 사실은 그의 집이라고 주장하며 무시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혼 서류를 집에 두고 간다고 말했고 부모님의 끼어들기를 무시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리안에게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침착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 직원에게 우리가 방금 내린 트럭을 다시 싣도록 지시했습니다. 불안한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리안과 그의 부모님의 소지품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집을 나가는 동안 내 지시를 따르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했고 타는 동안 나는 모든 상황을 부모님과 공유했습니다. 내 행동을 이해하고 칭찬했고 몇 주 후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어린 시절 느꼈던 기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리안으로부터 반복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고 인사도 기다리지 않고 리안은 누군가가 만약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의 소유권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임대가 우리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시는 리안 리비드가 설명을 요구하도록 떠났습니다. 나는 전체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모님에게 구입한 집이 차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업체의 실수로 예정된 날짜에 공사가 끝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회사에서 우리가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마련해준 모델이었습니다. 레온의 지독한 오해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전시 기간을 마친 집 나는 우리 소지품을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레온의 지시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상담하라고 조언했지만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그와 이혼했습니다. 더 빨리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고 리안과의 결혼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 단장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새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리안은 내가 단지 전업주부라고 가정하고 그 없이 어떻게 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리안이 한때 질문했을 때 우리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소를 지으며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직업상 변호사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폭로하면서 그가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리안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중매 서비스에서 내가 로펌에서 일한다고 언급했던 우리의 첫 대화를 회상하면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비서였고 사람들이 종종 변호사라는 직위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나 법적 문제에 따라 시정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고 믿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계시는 그가 내 직업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그가 주부를 더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업주부를 하라고 한 이유는
내가 미혼 변호사 시절 모은 저축으로 집을 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혼 전 저축한 돈은 내 것이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재산 나는 심지어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가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 법적 입장을 확신하면서 레오는 전화통화 상대에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님에게 잘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제 동료였던 동료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마지못해 저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와 소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온이 저를 고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변호사와 논의 끝에 그러한 요구가 비실용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실망한 듯 보였으나 나를 전업주부로 만들어준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분명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믿음으로 우리 아파트 임대를 스스로 종료한 리아는 현재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살던 작은 콘도로 다시 이사했으며 새 식구는 제한된 공간에 불편할 정도로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저축이 거의 없는 공간 낮은 급여와 의심스러운 재정적 결정 리아는 더 큰 집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새로운 계획을 고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떠날 것이라는 가정은 그 아이디어가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임시집은 순진하고 한심해 보였고 전 남편 리안의 통찰력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비좁은 콘도에서 그의 부모를 돌보는데 지쳤습니다. 리안은 여러 번 화해를 요구했지만 여기서 변호사로서의 나의 역할을 알고 저는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결혼할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안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동료 변호사가 약간의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앞으로 더 빨리 손자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남편은 무심코 이번 주말부터 부모님이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그의 오만함을 드러냈고 저는 이 일에 이르렀습니다. 한도 부모님의 방문 빈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난달에만 왔다고 지적하며 답답함을 표명하며 단순한 동거인 취급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내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탈출을 고려하게 됨 이 상황으로 인해 제 이름은 주디이고 30살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저도 30살인 동료 카일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임신을 했고 이제 1살배기 딸 앨리스를 키우느라 바쁘지만 카일의 직장 승진 가능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여 우리 관계가 긴장되어 예고 없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귀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초과 근무로 인해 알려드릴 시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며 귀하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조금 늦어서 큰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내 걱정이 그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밋밋했습니다. 그래 미안해요. 그가 화장실로 향할 때 행동 카일의 변화는 1년 전 우리 딸이 태어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분만 중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앨리스의 탄생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부모 모두 기뻐했고 우리가 공유한 행복을 다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학 한 달 후 카일은 내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의하지 않고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시댁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 시점부터 손자를 보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댁이 자주 손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앨리스와 놀아주는 동안 거의 매달 2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그들은 집안일에 기여하지 않았고 우리 딸 카일의 긴 근무 시간과 사무실에서 주말을 돌보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가족이 주말에 다시 머물러 올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했습니다. 나는 빈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카일은 그의 아내로서 내가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딸을 위해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카일이 직장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나 저녁 늦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을 안고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내적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 어디야? 어린 앨리스 당장 안아줄게. 앨리스는 방에 있는데 방금 잠이 들었어. 자고 있는 동안 자고. 그럼 내가 안아줄게. 잠깐만 얘들아. 그들이 약혼할 때 먼저 안아줘야 할 사람은 나야. 그들은 집에 들이닥친 농담으로 앨리스를 아기 침대에서 들어올리고 그녀를 두고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말렸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든 소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깨어났고 그녀는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나한테 돌아와서 또 울고 있어. 이 아이는 맨날 울지 않아. 카일은 이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 주디 정말 그 사람들의 말에 답답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 평소에는 잘 자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녀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맙소사 주디. 우리가 여기 손녀를 위해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가혹한 일이군요. 감사하는 대신에요. 우리한테 불평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 입이 심심해서 나도 좀 배가 고파서 우리한테 뭐 좀 잘 만들어 줄 수 있니? 좀 쉬고 갈게. 주디 양주할래? 우리 차 좀 주세요. 아, 그리고 쿠키도 잊지 마세요. 앨리스가 크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배고프면 밖에서 먹을 수도 있고 차를 원하면 스스로 끓여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나는 흐느끼는 딸을 안고 부엌에 서서 시댁의 요구를 2주 동안 쉬지 않고 처리했고 물론 남편도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다. 결국은 할 수 없게 됐다. 시댁이 떠난 날 밤에 더 참으세요. 남편이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부모님은 방문 빈도를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이 바로 반박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부모님의 방문이 싫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고 2주 동안 머무르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매달 오지도 않으니 그러지 마라. 남편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쉬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다시 애원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라. 앨리스 챙기느라 바쁘고 부모님도 챙기기 힘들다. 게다가 카일런 날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내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짐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들이 앨리스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런 건 앨리스가 울자마자 나한테 밀어붙이는 그런 거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카일은 기분이 좋을 때 그녀에게 애교만 부리는 거야. 넌 별로 그녀를 배려하지 않는 거야. 나 좀 쉬게 해줘. 당신과 앨리스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카일 닥치길 바랐기 때문에 나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대하십시오. 그의 큰 소리에 앨리스는 즉시 깨어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에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앨리스가 침실에서 깨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리 소리 지르니까 집안일과 육아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분노와 답답함을 누를 곳이 없었고 딸의 울음소리에 가려진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 후에도 조용히 울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멀리 사시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디.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특별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있어요. 근처에 있는 친구의 장례식. 앨리스를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아 별일 없으면 다행이에요. 한번 묵을 수 있을까요? 밤에는 당연히 카일에게 어머니의 방문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어머니의 방문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은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각하고 기대감에 가득 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에게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말했을 때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집에 그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돼. 잠깐만. 왜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가 오실 건데 내 엄마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난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응 부모님이 다시 오신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는 감사해야 해. 그들은 와도 감사하다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더해지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 부담은 평소라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겠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어 결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맞섰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은 괜찮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의 부모님이 먼저 오세요. 그건 불공평하고라. 아이오가 꺼져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거의 매달 여기에 오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앨리스가 태어난 이후로 1년에 한 번도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내거나 먼 길까지 올 필요도 없는 걔 장례식이 있어서 오는 거야. 하룻밤만이야. 왜 항상 부모님을 우선시해. 내가 무심코 한 말은 너야. 최악의 경우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태도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은 단지 하루만 우리 어머니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식료품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생활비, 즉 이 집에 누가 올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입 다물고 내 말대로 해. 기생충. 그 순간 억누르던 답답함이 터져 하루만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혼나고 기생충이냐.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밖에서 돈만 벌면 집안일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순간에 내가 보여줄게.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무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일이 없어서 바보처럼 웃으면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웃으며 다가왔다. 주디, 우리는 늘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앨리스를 돌봐주었으니까 정말 감사할 텐데. 그게 다야. 엄마 아빠 덕분에. 그런데 주디는 이번에 3주 동안 머물고 있으니 괜찮아? 어쨌든 내 대답을 듣고 남편과 부모님은 잠시 충격을 받은 후 싱크로 H를 을조린다. 남편은 미친 듯이 저번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번에 내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난 더 이상 너희들을 상대할 수 없어. 농담하지 마.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혼할 거야. 알았어. 내가 미리 작성한 이혼 서류를 그에게 건네줬어. 내가 카일에게 서류를 밀어넣으면서 카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이지? 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니? 난 진지하다고 말했어. 엄마와 나는 이 집을 떠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동의했고 내가 조용히 거기 서서 카일이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지금은 거만하고 위대하게 행동하고 있어. 카일에게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 세 사람이 연달아 나한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참아봐. 그들은 더 이상 내 가족도 아니고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 심호흡을 하고 난 그 빌어먹을 거짓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말해도 돼.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참아야 했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건 처음이라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결국 카일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다물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 사람을 놔두지 말고 계속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앨리스를 돌보고 당신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그녀를 안아준다고 해서 당신이 돌봐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주디, 좀 진정하자. 닥쳐. 앨리스가 태어난 이후로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줬는지 젖병을 먹이고 목욕을 줬는지 그녀가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이야. 당신은 부모님이 계속 머물도록 놔두셨어. 시간은 있는데 엄마는 공평하지 않아. 왜 내 부모님만 이렇게 잘 대해줘야 해. 난 너희 셋을 돌볼 만큼 지쳤어. 내 폭발은 내 분노를 모두 토해낸 후 3명을 충격에 빠뜨리고 서 있었어. 나는 내 필수품을 집어들었어. 앨리스와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바로 향했습니다. 이미 상황을 알려드렸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카일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화와 이메일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혼 조정을 고려 중입니다. 그 사람이 바람피운 여자는 내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고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전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로 사진까지 제출했고 야근이나 주말에 일한다는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불륜의 증거를 바탕으로 앨리스가 태어난 이후 점차 멀어지는 것도 당연지사 변호사를 고용해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카일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당연히 회사에 불륜을 신고했고 전 남편과 그의 정부는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어지러워진 것 같았고 그들은 직장을 잃고 헤어졌습니다. 위자료 지불 빚을 만드는 그 사람은 이제 대부 수집가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 그에게 의지했던 전 시어머니는 이제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행동의 산물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지만 부모님 덕분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딸, 이제 겨우 1살이 된 딸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날이 올 것이다. 딸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 신청을 한 외국인은 가능한 한 모두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들이 데이트 신청을 했고 나보다 3살 어린 그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나이와 결혼을 고민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첫눈에 반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결국 1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이고 34살입니다. 국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항상 해외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남편 폴은 어리지만 타고난 리더이고 우리 관계에서 지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도 익숙하고 요리도 즐겼다. 폴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지만 집안일이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다. 반면에 같이 나갈 때는 항상 폴이 앞장섰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다는 게 우리 사이의 균형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일을 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이 심해졌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즉시 기차를 타고 약 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폴에게 연락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퇴근하지 못하다 결국 기상에 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참석했지만 아침 복장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급하게 되어 복을 준비해야 했다고 불평했다. 서러움과 분주함 사이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폴을 대할 여력이 없어서 그의 불평을 흘려보냈지만 폴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나 보다. 그 이후로 결혼한 지 3년이 되니 부부간의 다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최근 집요한 횡포하는 태도로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는 일이 많아 오히려 공격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부탁해 지쳐서 몇 번 거절도 했지만 집안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출장 준비 같은 간단한 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주하게 투덜댔다. 결국 집은 더 엉망이 됐어. 나 혼자 하면 더 쉽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일을 처리했어. 문제는 다음 주에 엄마의 첫 기일 모임이고 폴이 심술궂게 대답했다고 해서 합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임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가겠다며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만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승격에 기뻐하는 것 같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 팀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을 안다. 한숨이 나올 것 같았다. 다시 그에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 전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모였을 때 폴은 거실에서 몸을 담그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어서 야근을 해야 했어요.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저녁 준비가 늦어져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내 생각대로 그랬는데 준비 못하면 1시간이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수도 있었고 내가 집에 언제 도착할지 알려줬지만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었죠. 반박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폴이 뭔가 오해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로 결정한 게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 집안일은 제대로 해라. 요즘 늦게 집에 오는데 너라고 하더군요. 지금 야근을 하고 있잖아. 넌 아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폴이 소리쳐서 그의 말이 내 속에 쌓였던 분노의 불꽃을 촉발시켰어.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는 걸 안다면 충분해. 최소한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 뿐이야. 괜찮아. 요리를 못하시면 테이크아웃을 하러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나요? 저는 항상 늦을 때 꼭 알려드리고 바빠도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투로 폴이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당신은 나보다 3살이나 많아요. 알다시피 20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나이 많은 여자를 골랐어요.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 말대로 해줄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곤란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젊은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고 결혼하기 전에 괜찮냐고 물었지. 알았어. 나이가 많아서 괜찮다고 해서 너 없이도 결혼을 했을 텐데. 폴은 내 말에 비웃으면서 뭐든 이혼하자. 폴은 테이크아웃 상자에 맥주를 넣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꽤 많이 말다툼을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내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테이크아웃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배를 채웠지만 결국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일주기 기일 전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밖에서 폴을 불렀다. 방은 내일 8시까지 나가야 하니까 7시쯤에 깨워줄 게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깨어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다음 날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폴이 이미 없어졌는데 내가 준비한 가방이 아직도 방에 있었다. 나 없이 집합하러 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디로 사라진 걸까? 휴대폰에 전화했는데 대답이 없었다. 문자에 대한 응답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 메일 메시지를 남기고 혼자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ST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폴을 잡았습니다. 회의에 가야 합니다. 결국 후배들에게 맡기지 말고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했다는 말만 듣고 잠깐 뭐야 말을 했는데도 기차 소리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통화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분노가 뒤섞여 압도되어 끝났다. 체념 나는 더 생각하기도 전에 어리둥절한 상태에 빠졌다. 기차는 불필요한 짐을 싣고 도착했다. 나는 혼자 기차를 탔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 폴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디 계시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심호흡을 하고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회의에 불려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여기 오기로 했는데 최근에 승진을 해서 중요한 회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해주셔서 조금 놀랐지만 나는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며 폴의 연락이 없었고 내가 그에게 연락하지도 못한 채 밤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폴에게 연락하지 않지만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그에게 햄버거를 끓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잠에 들었고 아버지 집을 떠나 정오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 거실로 들어갔고 예상대로 폴은 더티 론드리를 가만히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아직도 세탁기 사용법을 모르고 남은 세탁물을 내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버린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래 잠시 쉬고 거실로 돌아오다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가 보였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가 있었다. 내가 어리둥절하게 이혼 서류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묻는 방식이다. 이혼하려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이때쯤이면 점심시간이겠지. 폴이 전화를 받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전화하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폴에게 이혼 서류에 대해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반대편 끝 폴은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보이는 그대로야. 집안일도 안 할 나이 많은 아내는 필요 없어. 그래서 헤어지면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당신은 결국 연하의 여자와 재혼도 할 수 있어요. 아내는 지위의 상징이죠. 그렇죠.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자랑할 수 없어요. 팀원들이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주제를 회피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 할 말을 잃었어. 할 말이 없었어. 이혼하기 싫으면 그럼 집안일 제대로 해놔. 오늘은 평소대로 집에 갈 테니 괜찮다면 맥주라도 마시는 것 있지 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가져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통화가 끝났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폴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내가 따르겠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지배자라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연하남과 결혼하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다. 남편이 젊고 외모도 평균이고 돈도 많이 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소득이 있고 딱히 특이한 점은 없지만 결혼할 때는 어리다고 하는 것이 편했다. 나이 차이가 걱정이었는데 이제 둘 다 30대인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면 고작 3살 어리다. 그게 더 애틋할 수도 있지만
동갑내기인데 계속 연상녀라 불리는 게 아쉽다. 가방을 들고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니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는 꽤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벼움을 느꼈고 상사에게 연락하여 며칠 동안 유급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직장에서의 바쁜 시즌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소지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가 쉬웠습니다. 더 큰 물건은 보관함에 가져갔습니다. 차에 생필품과 옷을 챙겨서 즉흥적으로 온천지로 향하기로 했어요. 호텔도 비수기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저렴하게 숙박을 예약할 수 있어서 설렘을 느꼈어요. 차를 타고 온천을 즐기고 방에서 쉬다가 전화벨이 울렸어. 미셸 맥주 마시라고 했지. 어디야? 폴이 평소 집에 올 시간이야.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나고 재미있었다. 지금은 온천지 뭐야 온천지 왜 무슨 일이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 했는지. 당황한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잦아들었다. 물론 실제로 제출했습니까? 물론 그랬죠. 왜 당신 생각이냐고 묻나요? 폴 몇 시간 전에 방금 말한 것을 잊었나요? 그런데 그의 분명하게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온천 리조트라고 말할 때 농담이군요. 그렇다면 근처 스파에 갔다는 말인가? 내가 저녁을 사갈 테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자상한 남편이라고 선언하는 그가 갑자기 다정해 보이는 말투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1시간 반 운전하면 노천 천년온천도 있고 꽤 편해요. 저녁 사러 나가시니까 내일은 비가 올까 봐요. 완전히 조용해지면 내 알바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도 그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폴이 다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가 거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어야 합니까? 당신의 수입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거기 계속 살면 당신은 곧 파산할 것입니다. 당신은 청소를 할 수 없고 빨래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돈이 드는 외식을 해야 합니다. 당신 월급의 대부분이 집세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월급은 실제로 당신의 거의 2배는 당신이 나에게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당신은 후배 한 명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행동했지만 제 밑에서 일하는 후배가 여러 명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후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폴이 무디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함께 살면 알 수 있을 직위와 급여 모두에서 내가 그를 능가했지만 처음으로 폴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남자 나를 무시하면서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나를 무시할 수 없으니 패배감을 느꼈나 봐요. 나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한 이유 때문에 그 자존심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이 때때로 횡포한 남편처럼 행동했는데도 불평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어려서 내가 당신에게 여유를 좀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당신의 필요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집안일을 하라고 했을 때나 빨간 이혼은 물론 나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호텔의 음식은 예상대로 폴이 화해를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는 젊은 여성들과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폴은 포기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나에게 부과된 가사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산 분할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폴은 싸구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폴의 유일한 후배가 자신을 상사로 여기지도 못할 정도로 리더십이 형편없다고 남들에게 투덜대던 것 같은데 폴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더군요. 현재 분쟁 중에 그는 자신의 후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해외 본사에서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현재 상황과 폴에 대한 배려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회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지만 해외에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영상통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온 힘을 다해야 할 때구나. 네게 아내가 되면 더 똑똑한 여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넌 정말 절망적이야. 마크가 이제 낄낄 웃으며 말했다. 수표장에서 거부하면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마크가 자신있게 웃으며 아니요라고 말한 의미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크는 착각한 것이든 어쨌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큰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엇과 그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런입니다. 좋은 영화도 받고 기운이 나도록 온갖 일도 해준 덕분에 닉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3년 뒤 회복할 수 있었어요. 마크에게 정말 고마웠는데 어느 날 마크가 갑자기 카렌에게 결혼해줄래 제안했어요. 응, 이해해요. 닉 때문에 복잡하지만 이제부터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봐요. 정말 3년이 지났고 닉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된 것 같아서 마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건 닉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겠지만 마크와 함께라면 닉도 행복할 텐데 이 말을 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마크를 보며 나뿐만 아니라 닉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 눈에는 믿기로 했어. 알았어, 이해해. 고마워. 그래서 처음에 마크와 결혼하기로 했어. 마크와의 결혼은 마크의 부탁으로 아주 잘 됐어. 주부가 되어서 마크가 항상 보내준 집안일에 헌신했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묻는 문자와 급히 집으로 가는데 두 번째 결혼인데 새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크가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자주 도와주고 불만도 없었어요. 이 행복한 삶이 계속되길 바랐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쯤이었죠. 마엇가 드디어 집에 왔을 때 늦지 않았어. 난 항상 늦을 때 알려달라고 말했지. 갑자기 초대가 왔어. 어떻게 해야 하지? 넌 그냥 먼저 자러 갔을 수도 있었고 문자라도 보낼 수도 있었어. 저녁 준비해야 해. 큰 비딜은 아닌 것 같아.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화장실로 간다. 늦게 온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그래. 게다가 연락도 전혀 없어. 회사 사교 모임에 있다고 문자는커녕 전화도 안 오고 쉬는 날에도 꼭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마크에게 말을 해도 더 이상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마크야. 쉬는 날엔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야지. 왜 쉬는 날에도 힘들게 해야 하냐고. 대답도 안 하는 거 너 일 아니지? 이런 불만은 주부가 알아서 해결해주는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건 가계 부족. 우리 가계비가 마크가 월급에서 자기 용돈을 생활비로 빼서 나머지를 나한테 주는 정도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다. 이번 달에도 물려주는 금액이 확 줄고 있어서 생활비가 좀 적은 것 같다고 했더니 마크가 태연하게 대답해. 아, 덜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엄마한테 드린 금액에서 얼마를 드렸니? 나 $11,000에 대해 물었습니다. $1,000 지난달에 당신이 그녀에게 $800를 줬을 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서 남는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용돈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녀가 부족분을 당신의 저축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렸는데 궁금해서 입구를 살펴보니 마크는 이미 집에 있는 걸 봤어. 넌 이미 집이야.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이 뒤돌아서 깜짝 동시에 뭔가를 숨겼어. 잠깐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 너 그냥 뭔가를 쳤어. 내가 마크 손에서 뭔가를 낚아채서 보니 내 통장이었지. 응, 뭘 보고 있던 거야? 그만해. 웃으면서 꽤 많이 모았다고. 응, 난 전혀 몰랐어.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그 돈은 다 엄마 계좌로 이체해야지. 아니지. 히읗. 그렇게 큰 돈을 엄마한테 맡기는 건 당연지사. 내가 왜 엄마한테 줘야 하냐. 내 돈, 아내의 돈, 시어머니 돈인 줄도 모르나. 어서 통장 내놔. 절대 안 돼. 이건 내 소중한 돈이니까 그냥 내놔. 억지로 빼앗으려던 마크한테서 도망쳤어. 내 통장을 열고 침실에 가두었는데 마크가 문을 두드리는 동안 그가 소리쳤어. 야, 너 진짜 돈벌이 하는 여자야. 빨리 가서 통장을 넘겨라. 누가 진짜 돈벌이? 여기 통장 잔액이 $300,000라고 나와 있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야 하는데 마크가 그걸 발견할 만큼 뒤져서 역겨웠어. 이 돈은 신성한 거야. 절대로 써서는 안 돼. 난 내가 닉의 아내라면 더 똑똑한 여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넌 정말 절망적이야. 닉은 확실히 돈이 없었어. 나쁜 결혼 생활은 마크가 웃으며 원하는 대로 나를 모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닉을 모욕했을 때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남자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떠나 침실에서 나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이혼뿐이었습니다. 닉이 지금 나를 본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닉의 부재가 압도적으로 슬퍼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마크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 나는 즉시 통장을 잠긴 여행 가방에 넣었다. 마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결코 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그는 어디로 갔을까? 어쩌면 그는 포기하고 술을 마시러 갔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채 낮이 밤이 됐어. 다음날 잠이 들었고 마크가 아직 집에 없었어. 어젯밤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마크에게 통장을 건네주다 나뿐만 아니라니까지 욕했다. 나는 당분간 용서하지 않겠다. 필요한 것만 챙겨바로 마크가 집에 돌아왔다. 잠에서 깨어나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방금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다.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신나게 집 엄마를 위해 새 집을 구입했다고. 30만 달러 상당히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급히 구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통장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만약 그게 당신이 원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놀랍게도 당신은 이혼에 대해 언급하면 내가 쉽게 통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괜찮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단계 이혼 당신은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오해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미소로 대답하는 당신은 짐을 찾으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혼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약 11만 5천 달러였지만 내 가정은 틀렸어요. 당신이 떠날 때 내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꼼꼼함에 흥미가 생길 때마다 옮기듯이 나머지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당신이 찾은 일주일 정도 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묵기로 하여 집을 나서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 살기에 적합한 임대 아파트 계약을 마친 후 귀하는 즉시 이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귀하는 제가 없는 동안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15만 달러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귀하의 기대와 일치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 돈의 절반을 어머니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즉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이 몇 주 동안 시청에 이혼 서류가 배달되는 기미가 없었고 한동안 고집하다가 마크와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마침내 화를 내며 빨리 이혼 서류를 제출하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는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고 마크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 것이 불법이라며 나를 비난했다. 나는 침착하게 가족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특히 그중 절반은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혼 후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지만 조금 후에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제가 마크를 확인했을 때 마크가 마침내 시청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것 같았고 저는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던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고 어느 날 회사 입구에 다가갔을 때 소란을 목격했는데 놀랍게도 마크와 그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접수원이 흥미를 느끼며 개입하여 근처 카페에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제가 마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재산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하자 그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것은 내 별도의 재산이었고 닉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은행에서 인출된 돈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급해졌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글쎄요.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마도 ATM에서 15만 달러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므로 그들은 아마도 그 때문에 카운터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 위임장을 작성하고 은행에서 나인 것처럼 가장하여 확인 전화를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나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마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연루되어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직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내가 고려하는 동안 새 집은 단지 더 나은 삶에 대한 전망에 눈이 먼 충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혼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법정 밖에서 합의를 간청했습니다.
닉의 죽음에서 회복한 그를 용서한 것은 결국 닉에 대한 그의 모욕으로 인해 그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카페에서 나갔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결국 마크와 나의 전 시어머니가 중대한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 상당한 부채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내 계좌에서 인출된 15만 달러는 나의 전 장인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돌려받았고 그들이 구입한 새로 지은 주택은 즉시 판매되어 구입 가격의 일부만 충당되었습니다. 마억는 그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상주 경비원이 됐습니다. 값싼 샌드위치로 먹고 살며 빚을 갚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전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지금은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싸구려 아파트에서 매일 아르바이트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고 이혼 후 다시 싱글로 돌아가는 건 삶의 또 다른 일부처럼 느껴지고 기꺼이 시작하고 싶어요. 최근에 멋진 남자와 배려심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